100년마다 한 번씩 잡히는 곤충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똥굴입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일본에서 경매로 1억인가 2억에 팔린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못 보는 곤충이 됐죠. 일본의 NHK 다큐멘터리 팀이 가가지고 야생에서 전 절대 못 볼 줄 알았는데 잡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곤충 연구하면서 만화 그리고 있는 갈로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이게 정말 춥고 덥고 하는 건데 그만큼 다양한 곤충이 많고요. 우리나라만큼 산이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이게 유럽의 산 같은 경우는 사막 같은 산인데 우리나라 산은 무슨 엄청 무거지잖아요. 온대림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산에 따라서 막 남쪽 다르고 북쪽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밀도가 높다는 연구도 봤고요. 서해안 지역을 보면은 황해가 옛날에 이렇게 빙하기 때는 뭐 평야였다가 다시 바다로 차고 하면서 막 섬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중국 생물이 왔다 갔다 했던 생태가 있고, 남쪽 같은 경우는 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남쪽 섬에 고립된 열대곤충이나 아니면 제주도 고산에 고립된 북쪽곤충이나 이런 것들 따로 있고, 정말 생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그 조그만 지역에 약간 디지몬 세계 같이 되게 다양한 월드가 있는 거죠. 그걸 담당하는 기관 되게 많습니다. 일단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이런 건 뭐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하시고, 다른 것들에 대한 보건 사업이나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국립환경부 생물자원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립생태원 되게 다양한 기관이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점점 멸종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학자들은 새로운 거 발견하느라 바빠요. 나중에 되면은 이거 지우는 것만 또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SF적인 상상을 하긴 해요. 곤충을 필드에서 어떻게 찾냐면은, 저는 메뚜기를 잡기 때문에 메뚜기는 잡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잠재채 들고 이렇게 막 풀숲을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는 게 재밌어서 하는 게 거의 30%인데, 지난주에는 백령도를 갔고, 백령도 황해도 밑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대만을 가고요. 남미 가고, 호주 가고, 러시아 가고, 그리스 가고, 뭐 전 세계의 메뚜기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기 잡는 분은 모기가 이렇게 사람 피 빨로 오잖아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들숨 날숨 할 때 우리 내쉬는 숨에 이산화탄소를 맡고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두면 그거에 몰려드는 모기를 잡고, 파리를 잡는 분이라면 파리 시체를 한 사람은 뭐 썩은 구리를 놔두고, 나방하는 사람들 불을 켜가지고 불에 날라온 나방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 보는 곤충을 각자의 채집법으로 잡습니다. 정말 많죠. 곤충 아예 시장이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섹트 페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주기적으로 자기 컬렉션 들고 와가지고 커다란 정말 홀 같은 데서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표무상자 쫙 해놓고, 아니 살아있는 거 쫙 끓여놓고 거래하는 시장들이 우리나라도 있고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몇몇 개 알려져 있는데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일본에서 경매로 1억인가 2억에 팔린 왕사슴벌레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50에서 60mm 5에서 6cm 정도 되는데, 이게 맨 처음으로 이제 8cm짜리를 만든 게 1억에 경매가 낙찰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막 검은 다이아몬드, 무슨 곤충이 1억, 무슨 곤충 1억을 태워하면서, 이제 그런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고, 유명한 비싼 곤충으로는 킹 알렉산드리아 버드윙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 게임 하신 분이면 알 텐데, 가장 비싼 곤충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비단제 비나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나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곤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없지만 거래가가 한 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싼 곤충은 당연히 희귀해서인데요. 가격은 경제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규정되듯이 곤충도 되게 귀한 곤충이 비싸게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버드윙 같은 경우도 사이테스라 해가지고 국제적인 동물 거래 규약에서 이제 불법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책정하냐?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귀하기 때문에 비싸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억짜리 8cm짜리 그것도, 이게 그때는 처음에 8cm짜리 왕사슴벌레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1억에 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8cm짜리 왕사슴벌레를 정말 많이 만듭니다. 그게 퍼졌고 너도 나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가 떨어졌죠. 정말 귀해서 비싼 곤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원 하는데 못생긴 곤충 너무 많아요. 그냥 귀하고 사람들이 막 이런 거죠. 막 사슴벌레래요. 사슴벌레인데 못생겼어요. 100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소똥굴인데요. 나이 드신 분은 그 추억이 있으신데 당연히 아시죠? 그 소들 똥 싸면 그 소똥 이제 굴려서 먹는 딱정벌레들이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못 보는 곤충이 됐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멸절됐으니까 이제 못 보게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소 사육을 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사료에 이제 약간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똥굴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구지역 같은 게 돌면서 이제 소들이 한번 많이 죽잖아요. 그런 파격이 한번 있을 때마다 소똥굴이 쫙쫙 사라지면서 이제 아예 국내에서는 아예 절멸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똥구리는 지금 몽골 이런 데 같은 종이 서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똥구리는 굉장히 중요한 분해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전에 호주에서
유럽인들이 소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소똥구리가 없어가지고 소똥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호주 그 다윈 지역이 완전 소똥밭이 됐다고 합니다. 소똥구리를 데려와가지고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만큼 되게 중요한 자연의 분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서 이제 좀 복원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이제 살아볼 수 있잖아요. 현상금이야 지금은 무효한 것 같긴 하지만 왜냐면 몽골에서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걸 좀 복원하려고. 왜냐면 뭐 우리나라도 멸종한 것들 막 좀 해외 뭐 러시아나 이런 남아있는 거 이렇게 데려와서 복원하는 것처럼 수동구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혹시 한반도에 남은 개체군이 그게 중요하죠. 한반도 파퓰레이션이 중요하니까 혹시 이럴까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가장 큰 특징은 똥을 굴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똥구리류들 몇몇 개 있는데 애기뿔 소똥구리, 그 다음에 큰뿔 소똥구리, 그 다음에 창뿔 뭐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똥을 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다리 소똥구리가 있는데 걔는 똥을 굴리거든요. 근데 좀 작고 다리가 되게 길어요. 근데 일반 그 지금 사라진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좀 크고 다리도 좀 짧은데 똥을 굴립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이제 똥을 굴린다 하면은 되게 귀한 경험을 하셨다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혹시 의심을 하고 제대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희귀한 곤충들이 정말 레전드 같은 곤충들이 많은데요. 장수하늘소 이런 것도 되게 귀하지만은 정말 잡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보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야생에서 전 절대 못 볼 줄 알았는데 잡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잡히는 곤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탄에 애호랑나비가 있는데 1880년인가 뭐 그때 누가 잡고 막 죽고 막 이래서 겨우 막 그때 몇 번 잡은 나비가 있는데 2000년대 초에 관찰된다 해가지고 일본의 NHK 다큐멘터리 팀이 가가지고 그 나비를 뭐 보러 왔습니다 했는데 진짜 날아가는 걸 봐가지고 찍고 그걸 잡아가지고 일본이랑 부탄이 뭐 외교할 때 그걸 다시 주고 뭐 이런 이벤트도 있던 그런 이상한 나비도 있고 메뚜기 같은 경우는 플로팔랑kop시스 옵스큐라라는 이름 되게 복잡한 메뚜기가 있는데요. 여치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네도 1800년도 때 인도에서 한번 잡히고 그 다음에 1900년도에 티베트에서 잡히고 해서 200년 동안 딱 두 번 잡힌 여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다른 여치랑 다르게 중생대 시절 백악기 쥐락기 시절 화석에 나오는 여치랑 똑같은 여치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문제는 200년마다 두 번밖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제 전설 같은 곤충들이 아직 지구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곤충이 90만 종이 있다고 하지만은 뭐 앞으로 1000만 종, 3000만 종이 아직 덜 발견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곤충들이 나올지 막 나자로텍손이라고 하죠. 화석으로만 알려져 있던 것이 나온다든가 멸종한 줄 알았는데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전드 같은 곤충들이 많죠. 정말 많죠. 가장 유명한 게 뭐 장수하늘소고 장수하늘소도 뭐 1970년대부터 사라진 대표적인 곤충이고요. 얘네들이 엄청 큰 나무에다 났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몸 크기 요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나무에다가 알을 낳아서 얘네가 성충이 돼야 되는데 왜 큰 나무가 필요하냐 하면은 하시는 설명으로는 딱따구리 같은 애들이 주로 포식자이기 때문에 딱따구리를 피하려고 굉장히 깊은 데로 숨어가다 보니까 되게 큰 나무가 필요한데 지금 산림에 오래된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6.25 전쟁으로 다 쓸려가고 산업화하면서 나무를 주기적으로 베고 이게 오래 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도시화되면서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불빛에 잘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수하늘소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라졌고 그 장수하늘소 말고도 다른 소똥구리들, 똥 먹는 친구들, 애기뿔 소똥구리, 그 다음에 큰뿔 소똥구리 있는 곳에는 있지만은 여전히 많이 사라진 곤충이라 할 수 있고요.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왜 멸종위종이 한 것들이 많은데 물방개 뭐 이런 곤충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만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 메뚜기가 대표적인 해충인데 메뚜기 중에도 멸종위종이 있어요. 흥보주름 메뚜기라고 옛날엔 되게 흔했고 서울에도 되게 많았던 메뚜기인데 초원에 사는 곤충인데 오늘날 서울에 초원이 없잖아요. 초원은 바로 이제 동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멸종위기가 된 메뚜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볼 수 있죠. 희귀하다는 거는 멸종의 문턱에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희귀하다는 거는 개체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기 어렵다는 거. 물론 우리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태계에 있다라는 것일 수죠. 대부분의 희귀종은 이제 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지역에서도 살지만은 정말 개체수가 없어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런 종 같은 경우는 이제 멸종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인간 탓이긴 한데 도시 생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행동도 우리가 인간 때문에 인위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인간도 자연계의 일부고 생물학은 여태까지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왔는데 인간 활동이 왜 자연 활동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위적 활동도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인간 도시화가 일어나서 많이 멸종했죠. 물론 비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강에
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면 그 지역에 국지적인 멸종이 일어나요. 동물도 그런 짓을 하긴 하고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그 스케일이 되게 큰 거죠. 도시화 자체는 이제 녹지를 밀어버린 거잖아요. 서식지를 밀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서식지를 쪼개는 것도 문제예요. 쪼개서 이거는 자연 보호 구역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구역에서는 살 수 없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네 야산 남겨두고 호랑이가 여기 살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호랑이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 곤충도 이제 필요한 생태의 어떤 크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그만 녹지를 보존한다 해도 그거는 되게 사실 효력이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쓸어버리고 보존한다 해도 그게 굉장히 고립된 섬을 만들고 이 생태계가 그냥 붕괴시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플러스 화석연료 태우고 뭐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일어나잖아요. 계속 덥고 올해는 뭐 제일 덥다잖아요. 지금 대구에는 일본 매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가정통신부와 종이빨대를 열심히 씹으며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 근데 결국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멸종은 일어나고 인간에 의해서 하게 되고, 물론 우리는 계속 절제해서 자연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방법도 알고 생태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고 무식하게 산을 밀어버리지 않는 방법도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생태 파괴는 있죠. 인간은 계속 자연을 파괴하면서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자연 항상 회복해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각자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단어를 애초에 곤충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만들었어요. 그걸 지키려는 이유는 순전히 인간 중심적인 이유긴 한데요. 그게 지켜져야지 우리 주변 생태가 붕괴가 안 되고 인간도 잘 살 수 있는 이유죠. 그 중에서 곤충이 하는 역할이 크죠. 곤충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곤충 생물 다양성의 붕괴는 곧 주변 생물 다양성과 주변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해요. 그 말은 즉슨 인간의 생물 자원과 그 외에 누리고 있던 이 자원 특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말 꿀뿐만 아니라 아무도 연애가 안 난다든가 뭐 사과가 안 열린다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희귀곤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희귀곤충은 사실 곤충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사냥곤충보다 희귀곤충에 눈이 희번뜩하는 주제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